안녕하십니까. 제이로만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9시 52분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요. 프레즈넬 펑션을 검색해보면 위키피디아에 프레즈넬 인티그럴이 나오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보면 A beautiful approach to Fresnel integrals using complex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Here I present to you the Fresnel integrals, and they can be solved in a very elegant manner using basic complex analysis. 복소스 해석학을 이용해서 프레즈넬 인티그럴을 풉니다. 여기에서 보면 sin x의 제곱 dx에서 적분의 상한이 무한대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 곧 풀 것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고요. 프레즈넬 인티그럴 이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보면 여기에 sin t의 제곱 dt 하한이 0이고 상한이 x입니다. 이런 거를 프레즈넬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립니다. 이걸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바로 적분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때는 제가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텔러 시리즈 방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거를 바로 적분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거를 바로 적분식으로 계산할 때는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천체가 항성일 수도 있고요. 행성일 수도 있고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선에서 이 천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의 표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주선이 이런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이 우주선을 스페이스쉽이라는 뜻에서 S로 나타내면 이 우주선에서 이 천체의 표면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선이 이 지점에 있을 때 속도가 V1이라 하고요. 우주선이 이 지점에 있을 때 속도가 V2라 하고 V1과 V2 이 지점 사이에 이 우주선이 로켓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천체의 표면에 지구 같은 대양이 존재하고 그 대양에 물이 존재한다면 처음에 물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주선이 이동함에 따라 우주선과 물 사이에 만류 인력이 작용해서 이 천체상의 물이 우주선의 이동 방향에 따라 여기까지 물이 끌려갈 것입니다. 요 허의 길이를 S라 나타내고요.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을 F라 하면 거리 곱하기 힘 F는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이 우주선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만큼 발생할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2분의 1 m s 델타 v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 식에서요, 이 s는 파이 r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r은 이 천체의 중심에서 테두리까지 반지름
R입니다. 물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F는요, 물과 우주선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입니다. G는 만류 인력 상수이고 R의 제곱에 M, W, 이 천체의 지표면에 있는 물의 질량이고요. 곱하기 M, S, MS는 우주선의 질량입니다. 여기 델타 V의 제곱은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고요. 이 전체 식에서 이 S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만류인력 F식에서 만류인력 상수 G 알고 R은 천체 중심에서 스페이스식까지 거리를 R로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1부는 이렇게 끌려가고 1부는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천체의 중심에서 우주선까지의 거리를 R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질량도 알고 거리도 알고 만류인력 상수도 알고 속도 차의 제곱도 알기 때문에 이 천체에 있는 전체 물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허접한 예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넬 또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데니스 지젤 이런 책으로 공부할 때요,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풀이는요,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에는 풀리는 문제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걸 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걸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고 식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웨이브 이퀘이션, 히트 이퀘이션, 포텐셜 이퀘이션 이런 거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인지하고 식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면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018 Integration and Limit using Taylor Series and FFT Fresnel Integral using Taylor Series 이 동영상에서 Fresnel Integral을 Taylor Series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분하는지 배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19 Fresnel Integral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OpenGL CUDA 019 이 버튼을 누르고 fresnel.cpp hit 엔터를 누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partial.cu 이 파일에서요, Ctrl V 하고 사인의 x의 제곱을 fft 인티그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go to definition 해보면 이 함수 속에서요, 테일러 시리즈를 생성하고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적분합니다. 이 소스 코드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겁니다. 사인의 제곱을 적분할 때 내부적으로 함수 f를
테일러 시리즈를 생성해서 적분합니다.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는데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sin t의 제곱을 0에서 x까지 적분하는데 테일러 시리즈를 생성해서 그 테일러 시리즈를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하지 않고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이용해서 이 적분을 정의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 IQ95를 검색해 보면요, 이 동영상에서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설명했습니다.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수치 해석 적분 방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이번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0511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에서요,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설명합니다.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는 어댑티브 쿼드라처와 가우시안 쿼드라처 두 알고리즘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제가 이걸 다른 책에서 보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댑티브 쿼드라처를 따로 배우고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따로 배워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include cpg matrix.hpp고요. namespace cna cpg numerical analysis namespace cnm cpg numerical analysis math고요. using namespace cpg numerical analysis operators using namespace cpg numerical analysis commands. 이거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void test accurate numerical integration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int main 하고 sed cout precision을 17자리로 설정합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놨습니다. 여기에서 적분을 하는데요, ln x dx를 적분합니다. 이때 적분의 상한이요, 예를 들어서 3이고 하한을 1로 지정합니다. 이거를 선으로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x 곱하기 ln x가 되고, 이거를 3, 1, 이 사이로 적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토 f는 오토 x return 마이너스 x 플러스 x 곱하기 sed log x, 이 값은 일식입니다. 부정적분한 겁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n은 cna 인티그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nm log에다가 1.0에서 3.0까지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합니다. log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일식이 되고요, 우리는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한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내부에서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 알고리즘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토 A는
이 함수를 1에서 3까지 적분하게 되면요, f에다가 3.0 빼기 f에다가 1.0과 같습니다. n은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트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a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손으로 계산한 겁니다. SED, Cout, n은 n,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a는 a 이렇게 해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19 프레스넬 인티그랄 하고요. nvcc 프레스넬 .cpp on.exe sed c++20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를 매스매티카로 계산을 해보는데요. 매스매티카를 열고 넘버 폼에다가 각괄호를 열고요. 인티그레이터 각괄호를 열고요. 로그 x 칼리브레이트를 열고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하한이 1.0 상한이 3.0이고요. 여기에다가 16자리까지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Shift Enter를 눌러보면요, 이거는 매스매티카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해보면 4, 2, 4, 3 이 값이 여기까지만 정확합니다. 이게 16자리를 표시했으니까 16, 15, 14, 13자리까지만 이 값이 정확한 겁니다. 대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값은 이 값이고요. 매스매티카에서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했을 때 004, 004 여기까지만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거는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요. 매스매티카에서 계산한 이 값은 수치 해석적으로 근사값입니다. 제 알고리즘이 더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프레넬 또는 프레스넬 인티그럴을 계산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여 넣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 프레넬 인티그럴에서 이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는요, 이 함수를 텔러 시리즈를 생성해서 이렇게 계산했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트를 이용해서 바로 적분을 때립니다. 이렇게요. 템플레이트, SED, 플로팅, 포인터, ARG, 타입, 오로, 프레넬, 사인, ARG, 타입, X, 오토, S는 오토 T이고요. 세미콜론하고 리턴 하는데 SED, 사인, T의 제곱입니다. 리턴을 하는데 CNA, 인티그럴에서 S가 P적분 함수이고요. 하한이 0.0이고 상한이 2x입니다. 이 x를 상한으로 보내줍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x이고요. 코사인 t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프레넬 코사인으로 바꾸고 s 대신에 c로 바꾸고 사인 대신에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게 c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레넬 사인 함수는 이적분이고요. 프레넬 코사인 함수는 이적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sx와 cx입니다. 이거를 테스트해 봅니다.
void, test, Fresnel, integral,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auto x를 1.0으로 놓고 auto n sign은 Fresnel sin x. 지금 이 Fresnel sin 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수치 해석적으로 만든 함수입니다. 이때 CNA 인티그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함수 자체는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auto m sign은 매스매티컬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넘버 폼에서 integrate sin x 곱하기 x curly brace를 열고 x에 대해서 하한이 0.0이고 상한이 1.0이고 매스매티카에서 16자리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Enter를 눌러보면 이 값은 매스매티카에서 복사한 값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거는 지우고요. 이렇게 됩니다. std cout n sign은 n sin cpg nl이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m sin 이 n sign은 제가 위에서 구현한 이 함수입니다. 이때 하한이 0이고 상한이 x이고 x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고요. 그리고 m sign은 이 값은 매스매티카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 제가 계산한 값과 매스매티카에서 출력한 값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에 어떤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천체가 항성일 수도 있고요, 행성일 수도 있고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선에서 이 천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의 표면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주선이 이런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이 우주선을 스페이스쉽이라는 뜻에서 S로 나타내면 이 우주선에서 이 천체의 표면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